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보리스 수상 드디어 자녀가 몇 명인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둘째, 북한 인민노동으로 인한 질병 사망 전 세계 1위입니다. 셋째, 보리스 수상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만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지난 수년간 기자들에게 답을 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아내 캐리가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으로 있는 보리스 수상은 이번 미국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동승한 미국 NBC 방송 기자의 질문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6아이의 아빠냐? 였고 수상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사바나 구트리 기자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동시에 권력을 잡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물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할 일이 많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난 그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기저귀를 많이 갈아야 되거든요. 캐리는 올해 초 비밀리에 결혼한 존슨 총리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부부는 2020년 4월 첫 아이 윌프레드를 낳았는데 이는 보리스 수상이 코비드19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2018년에 이혼하기 전에 전 부인 마리나 윌러와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 컨설턴트 헬렌 맥킨타이어와의 불륜 후에 다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보리스 수상은 자신이 낳은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려왔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2000년 스펙테이터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을 때 칼럼니스트인 페트로넬라 와이어트와 사이에 함께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인 홍보사업가 제니퍼 아큐리는 지난 3월 선데이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보리스 수상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열애를 했다고 밝혔던 일도 있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노동자, 해외 파견 노동자, 여성, 아동, 수감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인민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종종 충성행위라고 불리는 무급노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종종 충성행위라고 불리는 무급노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에게 일자리를 할당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배정된 직장에 가지 않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면서 생존을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노동단련대에서 3 내지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군사적 노동여단, 소위 돌격대에 가입하고 주로 건물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강요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일반 교화소, 단기 구금시설의 수감자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때로는 적절한 의복을 갖추지 않은 채 북한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며 북한 정부는 가입 공고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노동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내용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평가라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2010년에는 60.4명, 그리고 2016년에는 63명이 노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23.9명, 2010년 19.5명, 2016년 17.9명의 사망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북한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이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는데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39.2명의 사망률을 기록해 북한보다 23.8명이 적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 3대 세습 전체주의 정부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한국의 주사파 정부, 이런 정부의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일부나마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전 세계는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영국 보리스 수상은 유엔 총회에서 잠깐 만난 문재인의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고 어린애에게 경고하듯 좋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과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최근 호주와의 잠수함 거래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브렉시트 이후 진행 중인 양국 간의 FTA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BBC는 영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는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과의 FTA가 미국이 북미주에서 맺고 있는 멕시코 및 카나다 등과 무역 협정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리스 수상은 2019년 총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름에도 불구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할 가능성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무역회담에 진정한 전진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피해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